오늘 우리 그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개강을 하는데 한 선생님만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선생님들 늘 계시는 선생님이라서 제 스타일도 아실 거고요. 지금 여기가 중급반지 고급반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명지반은 맞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명리라는 학문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이쁘고 이제 좀 설계하면서 사는가 이걸 우리가 깨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잖아, 그제? 사실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금 뭐 이제 지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이 공부 진짜 많이 해요. 하시는데 뭐 다들 다 똑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은 나았으면 좋겠다는 걸로 공부하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이제 조직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질서 속에 맞춰야지만이 잘 산다고 우리가 느꼈습니다. 아까 선생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알아서 낳아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맞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잘 산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모든 지위와 신분이 정해졌었어요. 사는 공상이.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정해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라고요. 이 뜻이에요. 나는 내라고. 이건 정해졌다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나다는 거는 정해진 겁니다. 이건 사주팔자예요. 그 속에 나의 어떤 뭐 이제 생각이라든가 나의 뭐 어떻게 살고 싶다 미래의 어떤 생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나라고. 사주팔자를 크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요만한 존재잖아. 우주로 보면 그냥 특별하게 큰 이제 존재는 아닌데 그냥 나는 나라고 그냥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나라는 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고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은 좀 포장을 잘할까 이거예요. 결국은 포장 좀 잘하고 남한테서 좀 멋지게 좀 보이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편하고 싶고 이걸 찾아가는 그런 길을 이제 우리가 도라고 해요. 길도자 이게 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 이 학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명리라는 학문으로 한번 깨쳐보자는 뜻입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학문은.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명리를 하면은 우리는 명리로 깨쳐보자 했으면 명리라는 이제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 그런데 요즘에 명리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여기에 막 섞여서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명리가 이름 좀 있어야지 비잖아. 그죠? 아니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명리, 목숨, 명자, 이치자 얼마나 멋지노. 딱 돈데. 그래서 여기에 막 섞였어. 이 학문, 저 학문, 어떤 이제 그 론들이 많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문들이 막 섞여서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또 귀는 또 많이 밝아 또 막 얼마나 많이 주워 듣는지 듣는 거는 많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 한 몇 년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느껴지는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뭔데 이거? 이래 된다고. 아니 이거 3년 정도 하니까 이제쯤 되면은 진짜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미궁에 빠지기 시작해. 그냥 막 이 진짜 블록홀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쩌란 말이고 그럼 나는 지금 과연 누구이고 나는 어째 살아란 말이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 나무 하나가 기본 지금 밖에 보면 굉장히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 하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땅 밑에 뿌리가 있었을 거잖아. 이 뿌리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근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도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우리가 이제 눈이 한쪽에 이렇게 찌뿌둥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찌뿌둥해. 근데 눈 떠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니까 늘 이렇게 막 찌뿌둥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져가 이렇게 크고 있으면은 분명히 얘는 태양 받는다고 비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클 거라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지를 세워가 땡겨주고 아니면 햇빛을 받으라고 돌려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그처럼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고쳤어야 돼. 사실 안 고쳐도 돼. 왜냐하면 그냥 살아도 돼.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삐뚤게 살면 어때, 그죠?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방해는 안 줘야 돼. 아니, 그거는 그래도 우리 나름의 그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고 또 그렇잖아, 그죠? 사람한테 방해는 안 주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도 되고요. 고쳐 살아도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치우치면요. 분명히 다른 에너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는 그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내가 더, 선생님 있잖아요. 진짜 남편이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미워가지고 한마디 했어. 그죠? 하면은 내가 더 막 짜증난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모든 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제 그는 기본이고, 첫 번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나를 내가 잘 키워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려니까 결국은 이제부터 다시 또 되돌아펴라. 그럼 나는 어째 생겼노, 그지? 무지하게 힘들잖아, 그죠? 그 생각해보, 이 공부 안 해야 돼. 이건 말라고 하는데. 저야 뭐 이게 업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빨리빨리 지금 빨리 생각 바꿔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큰 자연이라 하죠, 그죠? 대우주. 그래서 자연을 보고 사람이 가장 이제 자연하고 닮았다 해서 작은 우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큰 자연을 보고 저래저래 사네? 그렇구나. 우리도 자연인이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 이 명리학은 절기학입니다. 자연학이에요. 자연인문학, 제가 절기인문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는 물상론이라고 있어요. 물상, 나무가 어떠하다, 뭐가 어떠하다 이렇게 해서 물상론이 나왔고, 자연이 자라는 거 보니까 온도와 습도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크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 보고 조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우, 골고루 온도가 적절하냐 이것도 봐야 되겠다고. 이제 자연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굉장히 추울 때 햇빛이 쨍쨍하면은 그때는 뭔가가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 기분이라는 걸 조금 올리면은 좀 이렇게 있잖아, 에너지도 생기지 않겠나.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단련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유치해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우라는 거, 고루고루 이제 이게 그 안녕하다는 거 있죠.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 안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조후를 봅니다. 온도와 습도가 골고루 적당하게 있느냐. 그거는 사실 사주팔자 안 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기분 좋으신 분 있으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기분 가뿐하고 어떨 때지 부동하잖아,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가뿐하면은, 기분 좋으면은 그다음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쵸? 이거 지금 아직 식사 시간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새벽 꿈을 꿨어요. 제가 식사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꿈을 꿨는데 똥꿈 꾸면 좋다요. 똥꿈 꾸면 아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똥꿈을 꿨는데 이 똥이 그냥 개념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하면 좀 뭐한데,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게. 근데 제가 꿈에서 똥을 변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진짜 크게 한번 시원하게 봐야 되는데 딱 막혔어. 근데 꿈에서 제가 이거 꿈인데 빨리 시원하게 있잖아. 그래서 봐야 되는데 뭐가 될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배에 힘이 안 좋아지더라고. 이게 어쩜 좋겠노. 그래서 내가 꿈에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중환실에 계시는 엄마가 그때 젊게 나오더라고. 엄마를 불러서 막, 엄마 빨리 없나, 내 지금이 안 된다, 엄마가 도와줘. 그 꿈이겠죠, 그죠? 그래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막 내 배를 만지고 있잖아. 막 용을 쓰고 엄마랑 주제 해결을 했어. 그것도 왜 엄마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그 아침 일어나니까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 기분입니다. 그 기분이.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보니까 뭐 이제 일어나자마자 막 이런저런 톡이 오고 메시지가 오는데, 진짜 아주 큰일이 지금 서울에서 내가 준비했던 게 지금 다 오케이가 돼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아침에 신이 막 났잖아. 그럼 오늘 하루가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아침 일어나면 몸도 쑤시고 뭐도 쑤시고 온천지 아파요. 특히 그런 날은 전날 술 많이 먹으면 그래요, 대부분. 저도 술 없이 먹는데 술 많이 먹으면 이제 그 용량 이상 먹으면, 내 양 이상 먹으면 그 다음날 진짜 힘들거든요. 못 일어나고 뭐 말도 못 하겠고 속도 그렇게 불편하죠, 그죠? 이러면은 그날 하루가 그냥 이제 뭐
버리는 하루가 되잖아요. 그날은 전날 먹은 술을 다 정리하는 하루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날 같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살면서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 안 좋구나 싶으면은 고쳐요. 조금 스스로를. 아, 조금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왜 그 다음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주팔자라는 거는 술 먹는 나예요. 술을 먹는 나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운, 세운 이렇게 있잖아요. 운이라는 거는 아, 내가 내일 큰 일이 있다. 그러면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은 아무도 없다. 그냥 뭐 오늘 술 먹어도 내일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돼 싶으면은 그게 맞추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를, 술 먹는 나를 이제 활용하는 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세운이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명리라는 걸 공부하실 때 대부분 이 어려운 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울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아, 여기 저번 주에 여기 목요일 날 그때 수업하자마자 제 보따리 들고 바로 갔거든요. 갔다가 어제 왔어요. 그 일주일 있다가 좀 안 올 뻔했다. 오늘 수업 없는 줄 알고 그때 했잖아, 그죠? 그때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뵈야 될 분도 많고 또 우리 또 구독자 팬들이 있어 팬 사인회도 하고 막 무지하게 난리 났었거든. 잠통 어쩌고 근데 이렇게 행복했었어. 그때 큰 일을 좀 보러 이제 행사되면 갔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버드에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검색하면 나올 큰 사람만 있었는데 다들 저보고 한마디 하더라고. 다 똑같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이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하겠더라. 그분들 IQ가 130, 140 다 넘어가요. 너무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이 공부해보니까 이거만큼 쉬운 게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IQ 겸사 98이었거든요. 아직도 98. 근데 그 고등학교가 좀 높더라고. 나는 그때 98이었다니까. 근데도 이 공부는 기본이 IQ 100 언저리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 언저리만 되면은. 근데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술을 먹고 싶은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면은 명리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 명리가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죠, 그죠? 중국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한자가 있으니까 뭐 일단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 1번, 또 그리고 또 한자를 알면은 조금 뭐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이런 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처음에 이렇게 이 명리라는 걸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명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저는 비경급제, 식신상관 이런 단어를 좀 쉽게 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로 우리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단어로 푸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제 유튜버가 좀 쉽대요. 그런데 이 한자가 비경급제 할 때 급제라고 했을 때 재물제자 또 이제 급탈을 급자를 썼잖아. 그죠? 비급이라고 아니 급제라고 할 때 이렇게 썼을 때 이 용어를 언제 썼냐면은 옛날에 중국 상고대에서 썼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썼어요. 이거를. 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제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 이 단어 그대로 선생님 아까 어느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그러셨죠, 그죠? 누가 그랬는데 이 공부에가 난 인성이 있는데 선생님 어디 가셨노 그래? 그죠? 인성이 선생님이다. 나는 나는 인성이 있으면 뭐 이제 인성이 하나 있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이게 이 한자대로 자꾸 익히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참 곱고 발라요. 그래서 한자대로 익히려고만 해요. 한자대로만.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시대를 반영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무죄사주 아까 있었죠? 쌤 무죄사주라 했나? 그죠? 무죄라서 나는 재물이 없다. 이렇게 이 재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머리에 돈만 자꾸 생각하잖아, 그죠? 이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개념이 아닌데 그냥 돈이라는 게 죄에 속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공부가 지금 안 되고 생각을 안 하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려운 건 괜찮은데 혼자 공부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 관계로 나에 대한 문제는 괜찮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힘들어. 피해줘도 돼, 사실은.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배워서 누구한테 말을 한번 띄려고 하니 걱정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 좀 혹시나 뭐 잘못해가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단계를 넘어가면은 약간 옆으로 길을 잘못 트는 사람들은 이 사주 못 써 이거 안 돼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이건 진짜 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이 사주 못 써 그러면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못 쓰는 사람 이러는데 그 뜻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용하는 방법, 이제 모든 만물은 쓰임새가 있어요. 이 쓰임새가 요즘 세상에는 진짜 쓰임새가 그런 게 유튜브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었겠노, 그죠? 생각도 못했는데 유튜버가 생기면서 진짜 색깔 개성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죠? 밥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 사주팔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잘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상담가까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공부해가지고 10년, 20년 정도 해야 말 한마디 할 수 있다 했는데 10년, 20년 해도 말 못하는 사람 많고요. 1년 해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저는 최대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뿌리부터 조금 이제 근본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쉬운 단어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 그게 또 잘 안 돼서 사투리도 많이 나오고 막 하더라고. 성격 급해가지고 말도 빠르고 해요. 0.7배로 들으면 좋다고 넣어줬어. 서울 가서 이제 명희쌤 서울 갑니다. 우리 이제 편집자가 올렸잖아요, 그죠? 편집자가 명희쌤 서울 간다 하고 이제 급하게 올렸어요. 올리고 난 뒤에 서울에 저희 언니가 있어. 큰 언니가 있거든. 저희 17살 많으니까 엄마뻘이야. 전화 와가 니는 왜 서울 와가지고 어디서 자는데? 왜 길거리에서 자노?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니 내 서울 어떻게 안 하니까 유튜브 떴대! 이러다가 내게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사람 진짜 많긴 많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전화도 오고 줄 서서 막 오시더라고. 상담을 하는데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일단은 단어가 어려웠다. 아니 생소한 단어잖아. 선생님 아까 말씀대로 단어를 모르면은 우리가 입문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라는 건 단어를 몰라도 입문을 하고 난 뒤에 단어는 나중에 외워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명리가 뭔지 들어오고 난 뒤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좀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좀 있더라, 이런 거 좀 익히면 좋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딱 문에서 단어가 있잖아, 그죠? 아주 어려운 뭐 벽과 빈쟁이 딱 있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나는 모르는 말인데 이러니까 막 이제 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거를 될 수 있으면 좀 배제하고 처음부터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사실은 저처럼 공부를 사실은 제가 뭐 횟수가 적진 않잖아, 그죠? 이런 저처럼 이렇게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사실은 그냥 벽화비쟁 하면 더 빨라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 다 전문직 다 갖고 계시잖아, 그죠? 거기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전문적인 용어 쓰면은 같은 대화하는 사람은 훨씬 빠르잖아. 아니 기억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냥 단어로 다 끝나잖아. 근데 이 공부 한 10년, 20년,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은요,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요령이 좀 부족해요. 그분들이 고수가 아닌 건 아니나 그 뜻이 아닌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이 좀 약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눈높이라 하잖아, 그죠? 이 눈높이 맞추는 게 약하니 입문 기초 수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기초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맞춰야지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수위가 올라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시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상관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나은데 이렇게 제가 선생님 눈빛을 좀 봐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고 이렇게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전혀 모르는 분빛이다 싶으면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막 돌려요, 이렇게. 그거는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혹시나 좋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궁금하다 싶고 진짜 이제 이해 안 된다 싶으면은 뭐라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무조건 질문하셔야 되고, 항상 이 공부가 잘 되려면요, 왜 이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게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던질 뿐이지, 선생님 머리에서 제가 선생님이 살아온 그 내력이나 이런 걸 제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공부하고 나니까 지나니까 그렇더라, 맞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럼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이제 그 잘못된 행동은 안 해야지. 근데 또 해. 하기는 해놨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진짜 안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하고 진짜 안 해야지. 자, 이게 제일 크게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술 먹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 이제 삶에서 제일 크게 보는 거. 막 힘들더라. 다음에 안 먹어야지. 또 먹어. 또 다음에 안 먹어야지. 또 먹어. 그러다가 내 몸이 상황이 조금 나빠져요. 그러면은 조금씩 자제해, 사람이.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사주팔자하고 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 공부 못 하고요. 내 지금 생활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를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 오늘 화장을 과하게 하실 때, 우리 선생님, 저는 댄스 선생님 그러거든요. 댄스 하세요. 뭔 댄스 켰는데. 하여튼 연하는 댄스였는데. 뭐 했노 선생님, 뭐 발리 댄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줄 모르시다. 맞죠? 아니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뭔 댄스였다. 요새는 댄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을 댄스로만 기억해요. 왜 자꾸 댄스를 가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좀 과하게 했다 있잖아. 오늘 처음 했는데 얼굴 되게 이쁘더라고. 그러라 했는데 화장 또 과하게 했는가 봐. 근데 선생님 이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어떨 때 이제 댄스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 일이 생겼어요. 뭘 해야 되는 행사가 생겼겠지, 선생님이. 행사가 생겼으면은 그 행사에 맞추어서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주팔자 봐서 월지의 재능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글씨들이 보면은 일간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라고 글씨가 그죠. 그런데 늘 선생님이 이 지금 이제 그 무용하시는 거를 늘 행사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행사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배운 것을 행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엄마 역할을, 주부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부인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댄스 할 때는 가르치는 교수 역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해요. 근데 그때 따라서 역할을 이제 잘 수행하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어떨 때는 일할 때는 이 역할을 하는 거고, 뭐 회사 가면은 이제 부장이고, 그럼 부장해야 되잖아, 그죠? 회사 가면 부장님은 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와이프의 아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은 들어. 그죠? 만약 와이프가 다 해주면요,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와이프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가, 또 대외적 모임에서는 또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그쵸? 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역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장소에 이런 역할을 참 잘하겠다, 어떤 장소에 이런 역할을 조금 못하니 조금 이제 또 이제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또 그래, 또 똑같은 말인데 결론은, 그래서 내가 아주 멋지고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부장님, 괜찮은 뭐 있잖아, 그죠? 아빠, 또 괜찮은 자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주팔자 속에서 아주 잘, 용신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우리 용신 많이 들어봤죠? 설용자입니다, 그죠? 쓰는 거. 내가 이렇게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내가 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내가 그리고 아들 역할을 위해서 쓰는 것이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용신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우리가 쓰임새가 이야기할 때 용신은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빠 역할 할 때는 아빠 역할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을 것이고, 왜? 아빠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부족한 것도 있을 거잖아. 돈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애 공부시키는 거,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먹이는 거, 또는 아빠가 애를 데리고 여행도 시켜주는 거, 토닥토닥 이야기도 들어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종류 중에서, 그중 나는 아빠 역할 중에서 뭐 한 개를 잘 못해. 돈을 잘 못 벌어줘. 이것도 요 부분 못하는 거라. 그러면 돈 잘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용신의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다르게, 나는 건강에 간이 좀 나빠? 그러면은 간을 조금 더 보완시키는 그런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걸 찾아서 약을 쓰든 뭐를 쓰든 운동을 하든 해야 되죠. 이 용신도 다르고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부장이 되고 싶어, 또는 그런데 부장도 됐으면 상무가 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되고자 하는 용신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틀리잖아, 그게. 이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쓰는 용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선생님들 할 때 한 개만 딱 갖고 이 용신 이러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우리 삶에서 이렇게 뜯어가셔야 돼요. 아,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자, 이제 귀를 잘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학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겠죠. 원래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그쵸? 그런데 나는 경청 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이거 귀보다 좀 더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하는 걸 잘하겠죠. 그런 분들은 듣는 것보다는 선생님도 좀 말하는 거 잘하시죠? 안 합니까? 아까 나와서 이야기를 저는 아까 우리 인사한다 할 때 서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하더라고. 아, 됐다 싶어서 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를 편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리어 이게 조금 덜 돼요. 경청보다는 내가 말을 잘하니 말을 먼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할들이 경청하는 사람은 배우는데 좀 더 익숙하죠. 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데 더 익숙하겠죠. 맞잖아, 그죠?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어떤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다 똑같이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말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좀 더 잘할지, 어떤 사람 듣는 걸 잘할지, 그냥 이거 그냥 골라주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 아주 쉽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장소에는 이걸 잘하니 이런 걸 하는 거고, 이 장소에서는 너는 이걸 잘하니 이걸 그냥 하고 리더하고 끌고 가는 거. 우리가 리더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5명 있으면 힘들어요. 5명 모인다 5명 리더하면요, 각각이 우리 그 뭐지요, 뭐 볶음밥 하는 할 때 밥 그거 무슨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마는 그 우리나라 밥 말고요, 저 한 개씩 뚝뚝 떨어진 중국 뭐 이런데 베트남 가면 있는 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낱낱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이렇게 알람니 맞다. 늘 물어보다. 근데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터디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표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다면은 이 모임은 흩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터디하고자 해서 5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게 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 들을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러기 전에 몇 월 며칠 날 모이는 건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게, 그리고 마무리할게.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정해져 있으면은 아주 있잖아, 그죠? 원했던 스터디가 잘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삼합이라 합니다. 다 삼합은 이거예요. 그냥 뭐 삼합 있다고 되게 뭔가 잘 되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뭐 이제 우리가 빵을 한 개 먹더라도 빵 먹기 위해서 빵 먹어야 될, 빵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 빵을 사와야 될 거 아닌가. 이 빵이 있어야지 빵을 먹지. 빵 먹는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이제 빵을 먹고 난데 헤어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빵 먹기 위한 삼합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 한 번씩 이렇게 덕을 많이 보면 선생님이 밥 먹읍시다 할 때가 저거 들어있더라고. 점심 먹읍시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뭐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 거고 어디에 가야 될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삼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날 아무나 다 나고 없어. 그러면 그날은 삼합이 깨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일 크게 보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나쁜 일을 하자는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저기 저 사람 가방을 훔치자 이랬는데 내 혼자 훔치는 게 아니고 같이 동거한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 저거 훔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것도 삼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주로 그런 데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가 않잖아. 단독 범행이 많잖아. 이럴 때 맞잖아요. 그 3명이 뭉쳐가지고 가방 훔치면 가방에 있는 거 나눠야 된다. 3명이 맞잖아요. 그럴 때는 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도 저 가방에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은행에서 방금 나온 거 봤는데 저 사람 돈을 훔쳐가지고 우리가 3명 나누더라도 훔치게 나을 것인지 이런 거지. 갑자기 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 삼합 이야기 하면 왜 이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용신이 어떻다, 삼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별스럽지 않다고 특별한 일들이 없어요. 특별한 게. 근데 이거를 생활에서 이제 찾으셔야 된다. 생활에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또 육신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오행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오행적인 이야기는, 오행은 목화, 도금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색깔. 그 육신이라는 건 비경, 겁재에 적혀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런 걸 안 할 것 같으면은 육신이라는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비경, 겁재. 신석 이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육신이 필요 없어요. 그때 지 알아서 사는 우리 원시 시대에는 육신이 필요 없어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이 관계를 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관계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 대처하는 방법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가서 뭐 사탕을 하나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당신이 잘 쓰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육신이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시시대 원시시대 아주 옛날에,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육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행으로도 충분히 리더가 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강아지 유치원 있죠? 근데 그 전에 10년 전부터 제가 서울에 이제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부자들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때 아기 이름 짓는 거, 며칠날 이제 뭐 이렇게 족보이는 강아지들, 이런 거 제가 늘 했었어요. 지금도 해요.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들어오는 거 언제 이제 아기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해요. 우리보다 나은 강아지 많아요. 근데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강아지 유치원도 생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반려동물 사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그게 지금 부쩍부쩍하네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반려동물 사업 있잖아요. 수출하는데 진짜 많다. 잘 나가요. 지금 삼성에서도 있고. 근데 그까지는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 누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아지한테도 육신이라는 걸 접목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있는 저희 킨스로드 이제 사무실에 옆에 이제 거기는 상가예요. 그 위에 유명한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요. 뭐 이름 제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또 유명한 데라 많이 오는가 봐, 애기들이 많이 오는가 봐. 이걸 유치원에서 항상 이제 가방에 이렇게 자기 먹을 뭐 간식 같은 걸 가져가죠. 엄마가 챙겨줘요.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쿠키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챙겨가는데, 그 중에서 항상 애들을 반장을 항상 한 명씩 만들어, 이렇게 반장 이런 거. 그럴 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놀라는 게, 반려동물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많이 똑똑하다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야기하는 인성이란 사랑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이쁜 짓을 해요. 사랑받으려고 인성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일단은. 근데 걔네들이 반장을 시키면은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주면은 단 앞에 딱 서가 자기가 반장인 줄 알고, 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바로 딱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돌아가면서. 아니, 우리 교육시키잖아요. 이게 하면 손을 주지, 발을 주지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딱 줘요, 뭔가를. 이런 것처럼,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재수가 없었겠지, 이 유치원에. 없는데, 어느 순간 조금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거를 오행으로 길들여지는 건지 육신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본 있었어. 이게 오행이라는 걸로 강아지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 그죠? 그냥 몸이 움직이니까 줄 서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요.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반장 강아지는 나와서 자기가 반장이니까 그날따라 굉장히 막 시원하게 있잖아, 그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장 될 때는 또 준비도 하고, 이거를 몇 번 되풀이해서 하다 보니 애들이 뭐 10몇 명 된다면 그 다음에 누군지를 좀 알더라는 거예요. 순서를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한 육신을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더 못해, 강아지보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지금 이 기준치를 그냥 10개를 기준으로 잡아놨잖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갑이 오늘 반장하면은 9일을 기다려야 돼,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가. 내만 하나. 골고루 하는데, 이제 이렇게 10명이 있으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오늘 갑이 반장이면 내일은 을이 반장인데,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나 그 반장 역할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겠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잘 하느냐 뜻을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반장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반장 역할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기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아요, 걔네들은. 아, 다음에 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장하고 그 다음날 되면은 꼬르르 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신기하게. 근데 우리는 한 번 반장하면 두 번 또 해야 돼. 하고 싶잖아요. 선출직에 한 번 되면요, 또 해야 돼. 왜? 그 맛을 봤거든. 다 흡연이 좋거든. 그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위협한 거예요. 자연이라는 거는, 기본 자연은 항상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때그때 나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반장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부반장 할 수도 있고, 뒤에 물러서 있고, 어떨 때는 그 반장하기 전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쉴 때 있고, 준비해야 될 때 있고, 또 좀 뭐 무협한 거 보완할 때 있고, 이게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강아지도 이제 이 원장 육신을 적용해야 되겠나? 이랬다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왜 보면은 야생 들개, 야생에 이제 그냥 이렇게는 적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반려물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혼자 고민해봐요. 쓸데없는 고민이다,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야, 사람이 못한 경우가 더 많네, 이 생각도 합니다. 맞죠? 사람이 못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항상 재물적인 거하고 사람하고 연결하잖아요. 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권력이 1번이라 했는데 요새는 권력을 넘어섰어요, 재물이. 그죠? 돈만 많으면 뭐 다 오케이 다 오케이라. 그죠? 이것도 세상의 시세 따라 다르다고요. 원래는 관이라는 거, 권력 중심에서 우리 옛날에 임금님, 대통령, 뭐 이제 기관장 이렇게 있잖아요. 집 같으면은 집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 관 중심에서 모든 게 움직여야지 질서정연하단 말이에요. 다 질서롭게 흔들림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관 중심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해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우리 집에 그 대장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근데 집에 계신 남편은 본인을 지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집에 계신 남편은. 근데 이거 상담하러 오실 때 가족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하신 분부터 저한테 이제 물어보라 그래요. 왜냐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궁금한 사람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 우리 집에 어른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남편을 이야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로 대부분 아이가 1번이에요. 아이가. 그러면은 아이가 대장이에요. 집의 중심이라. 애 중심으로 움직이잖아. 그쵸? 그렇다는 거는 벌써부터 이 관이란 질서가 무너졌다. 아버지가 이제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 우리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바쁜 사람부터 먹어요, 전부 다. 급한 사람부터. 대신에 그 시간에 아이가 만약에 빨리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되면 아빠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맞춰가지고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처럼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이 명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관중심이다. 이 사람, 일간, 나 중심이다. 나가 있으면 너가 있는데, 내 중심이고, 어떤 이제 관의 중심, 질서라든가, 뭐 이제 조직이라든가, 이 속 중심이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집으로 생각하면 어떤 집에 대부분 보면은 애기 중심인 데가 있고요, 남편 중심인 데가 있고, 내 중심인 데가 있단 말이라. 그 중심은 뭐냐면 리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는 이 집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명리 공부하기 무지하게 쉬워요. 그런데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생활하고 공부하고 따로 봐서 그래요. 이 명리는 삶인데, 우리 살아가는 삶인데, 이 생활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자 있다고. 생활을 이야기하자고. 삶을 이야기하자 있는데, 우리 사는 거 다르고, 공부하는 거 다르고,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내 사주를 오픈했는데, 내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좀 있어요. 부족한 거 보니까 비견급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비겁 없습니다. 비경급제가 없으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어떤 궁리라든가 연구라든가 배려라든가 함께하는 것들이 약해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조금 그렇구나. 그러면은 옆에 비경급제가 많은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으면 저 사람의 행동은 저렇게 하구나. 비경급제가 있는 사람 저런 식으로 행동하네?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는 내가 그렇게 비경급제가 있어서 사람들하고 움직이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하고 뭔가 세력을 만드는 거를 잘 못해요. 없는 사람은. 그런데 때로는 살면서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맞다.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더라 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운법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자꾸 선생님 개운법 없습니까? 나 빨간 팬티 사 입을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개운법이 아니고 운이라는 거를 고치는 거는 그냥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내가 나를. 근데 우리가 기준이 자연은 완벽해요. 자연은 아주 완벽합니다. 모든 게 60갑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자연이에요. 있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60개의 기운을 다 갖고 있는데 사람은 꼴랑 4개다. 4기둥. 그것도 비슷한 기둥 2개, 3개 만나버리면 그거 2개, 3개도 안 돼요. 홀랑거냐 있잖아. 자연은 60개의 그런 기운을 다 품고 있어서 다 알아서 다 조화롭게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겨우 같게나 60개 중에 4개 같으면 잘 나오면 4개다. 그죠? 잘 나오면 4개인데 잘 되면 4개인데 4개 그거 몇 분이 얼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60개를 다 알아야지만 진짜 자연처럼 뭐 이렇게 이제 뭐 천년 만년 잘 건데 4개밖에 없으니 나머지 50 몇 개고 6개가 56개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세운이나 대운이 주는 어떤 운을 보고 내가 끼워 맞춰가지고 협력해가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잘 살려면요, 노력 없는 거, 준비 없는 자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사주 좋다, 백날 사주팔자 좋다는 거는 기둥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복이 있다는 뜻인데, 이거 아무리 좋아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내가 준비 안 되면 버스를 탈라는데 티켓이 있어야 탈 거 아니까, 그죠? 뭐 인승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사주 좋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아니까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주팔자를 봤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아까겠죠, 개운법. 내가 부족하니 이런 내 부족한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똑같이 닮으란 뜻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나는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못하니 저 사람 이런 걸 잘하네. 내가 조금만 한번 롤모델로 조금만 생각해볼까. 그 부분만 이거를 자꾸 하셔야지 내가 성장이 됩니다. 아기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 말을 한번 시키면요, 저 말 시키지 말아야죠. 말 한번 시키면 몇 시간 더 해요. 끊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한 번씩,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30대 때는 이 머리가 말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 30대 때 처음에 제가 20대 후반에는 미술 강의 했었어요. 그때 미술 강의 하는데 그때 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이 긴 거 많잖아요. 어려운 거 많잖아. 쓰는 거 얼마나 기노. 그리고 그때 20대 후반 때 이제 강의했을 때 누가 뭔가 특강이 가는데 뭘 물었었어. 영생가 어떤 대학교 때.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말이 졸졸 나오는데 이 머리가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내 속에서 내가 내한테 물어봤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공부했었겠지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 머리를 다 못 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무의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했던 건데 머리에서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질문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내가 아는 걸 찾잖아. 원래 내가 찾아서 지서정연하게 딱딱딱 말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머리 생각에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그때 진짜 말 잘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인기 많았었어요.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하는 재주가 신기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또 잊어버리더라고 늘상. 근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저는 지금 늘 그렇거든요. 항상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봐야지 뭐 말을 해봐야지. 나 같은 사람은 딱 서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제가 말 주변은 진짜 많은 편인데, 임기영표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같이 상관 페인트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기 때 있잖아, 그지? 4살, 5살 때 엄마가 보자기 색깔별로 5개. 그때가 음양우행이 그때 이루어졌는가 봐. 왜냐면 제가 막내라 가지고 언니 오빠들 다 놀러 가고 이제 또 학교 가고 없잖아요. 다 이제 나가잖아, 집 밖에. 엄마하고 나만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늘 거울 앞에서 내가 뭐 정알정알 하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보자기 색깔별로 5개를 이렇게 뭐 그때 재봉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은 보자기 빨간색 보자기 쓰고 엄마하고 뭐 이제 당신 왔어? 그럼 파란색 빨리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1인 5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놀았어. 밖으로 안 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놀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저건 뭐가 되겠노? 나를 어떻게 잘하노? 1인 5역을 한다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집안에서 하는 말이고요. 막상 이제 학교 가서 초등학교 딱 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혼자 자분자분을 하는데 발표는 손들어서 사람들 앞에 하는 거죠. 제가 비경급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에 있는 뚱뚱한 반장인 짝꿍이 남자였는데 그 친구가 석시다. 이제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한테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이에요. 귀인이었어. 그 개의 특기는 이제 지우개 물어뜯는 거였는데 아침마다 지우개를 한 개씩 사와요. 그거 하루 종일 다 물어뜯고 가. 그러니까 씹어가 버리고 그게 이제 그것도 약간 창에 같은 건가 봐요. 그랬던데 그 집에 또 부자였던가 봐요. 매일마다 지우개를 한 개씩 사와. 하얀색 지우개를. 집은 좀 잘 사는데 걔가 나 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하고 싶은데 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그러니까 얘가 내 손을 탁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불려서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전에 달달달 외웠던 게 하루 종일 그게 졸졸졸졸 나오더라고. 이 생각하기 전에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항상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 기독교거든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옛날에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고 성경 이제 암송 대회 같은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하고 싶어서 그걸 1등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달달달 외워요. 성경책을 진짜. 그런데 그 외우는 게 말이 굉장히 빠르게 외우잖아. 뭐 아브라함이 뭐 자손이하고 졸졸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외우다 보니 노래처럼 아예 암기를 해버리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항상 1등 했어요. 그런데 손들어가 저요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누가 뒤에서 찔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밀어내는 거 찌르는 거 예승남이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부르잖아요. 해봐 그럼 불떡 일어나가 이야기하는데 항상 야가 못 따라갔어. 이건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손을 번쩍 들게 안 해줬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말은 못했겠지. 그 후로 통지표 뒤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활목한 데 보면은 활발하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다 발표 잘한다 했고 그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생겼었어요. 아니 70명 80명 앉아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당연히. 그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잖아. 그죠? 본인한테 부족한 거, 나란 사람은 말 잘하는 재주가 있으나 이걸 쓸 데가 없잖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는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든가 또는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역할을 이제 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어느 가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상담을 하는데 또 유명한 가수인데 아직도 지금 40년째 무대에 서는데 아직도 새로 무대에 서면은 가슴이 떨린대요. 무대가 늘 다르잖아. 그죠? 무대가 다른데 떨리는데 처음 떨리더라도 처음에 한 1분, 2분, 3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진대요. 사람마다 처음부터 안 떨리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안 떨려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 마지막에 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떨리다가 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은 떨리고 뒤심이 좋은 사람이야. 제 스타일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완해야 되지. 처음에는 떨리지 않도록 그러면 멘트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멘트 있잖아. 입에서 막 나올 수 있는 멘트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용신이에요. 이런 걸 용신이라 그래요. 저한테는 이제 구신이라 해서 구할구자의 구신이라 하는 거 저는 겁재가 구신이에요. 겁재.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큰 강의 같은 거 대강당 200명 300명 강의 콘서트 같은 거 하면요 제가 이 겁재를 활용하는 저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신이라는 거는 저는 용신이 있어요. 상신이 있어서 미리 준비는 잘 하는데 뭐 준비를 하는 건 그렇게 좀 옷을 입는다라든가 이 무대에 맞는 거 그래 톡 콘서트 저번에 하여튼 옷도 2벌 갈아입었습니다. 빨간 걸로도 갈아입고 있다. 비슷하게 사가지고 그런 계획은 해요. 하는데
막상 딱 썼을 때, 아, 내가 처음에 이렇게 그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떨림이 있어요. 큰 무대 가면은. 있는데,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떨림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는 그 떨림이 없으려면은 저사주에는 겁제의 구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들어갈 때부터 뒤에서 좀 일찍 가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하고 친맥을 쌓아요. 친분을 쌓아요. 그래서 아 오셨습니까? 그러고 원래는 강의할 때 뒤에 있다가 딱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저는 좀 일찍 가. 그리고 또 그 이제 이렇게 강단했을 때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좀 달라 그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사회를 볼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함시 가서 미리 뒤에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 보고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분을 좀 쌓아요. 급제 활용 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올라가면은 또 그리고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잖아. 그러면은 그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요. 편하라고. 내 편하라고. 제 방법입니다. 이래서 한 5분 정도 강의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해요. 이거를 이걸 터득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7, 8년도 안 됐어요. 처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본인이 제가 그러면은 겁제라는 게 없는데 대운에서 겁제가 왔을까요? 대운에서 겁제 안 왔고요. 세운에서 겁제 안 왔어요. 우리가 선생님 사주팔자 있고 운이 나빠가 난 그런가 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운이 나빠가 아니고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제가 겁제라는 게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10년 전에도 겁제의 대운도 안 왔고 세운도 안 왔는데 스스로 찾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더라는 게 있잖아. 겁제는 사람이 하는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강의할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끌어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뭐 말도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오늘 비 오는데 잘 오셨냐고 물어도 보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운이라는 게 안 와도 나란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만 알면은 찾아야 돼요. 그거는 날마다 오기도 하고요. 일진도 있잖아요. 일진도 있고 살면서 오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있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가죠. 아니 늘 지나가잖아요. 지금 뭐 드시고 사시가 그죠? 옷이 다 돼간다 그죠? 이러면은 아 요럴 때는 이런 기운이구나. 이거를 보기에 선생님들이 진짜 이 공부 많이 하시면 자연하고 많이 친해야 됩니다. 자연하고. 저는 드라이브하고 많이 다니는데 지금 이 계절에 지금 신미달 들어가기 전이죠. 그 2, 3일 뒤에 이제 미달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 기운이 미달 되기 전의 기운이고 딱 오늘 기운이잖아. 그러면 아 자연은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네 라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맞죠? 안 빨간데 열렸더라고. 그러면은 미달 되면요. 감이 이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되면. 이 감이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는데 미달에는 먹기는 힘들어요. 안죠? 그렇잖아. 미달이면은 지금 이제 미달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되면은 밖에 나가보니 자연히 감은 열렸는데 저거는 먹지는 못하겠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저걸 먹으려면. 가지려면. 키워야 되잖아. 아, 키워야 되잖아. 잘 먹으려면 우리가 키워야지 먹지. 키우는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비료도 줄 수도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햇빛을 더 쬐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론이라서 미달은 뭐 하냐라고 하면 미달에 태어난 사람이 잘하는 거는 그런 걸 하시라는 겁니다. 미달은요 요만큼 조그맣게 열매가 달렸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덜 익은 열매죠. 설 익은 게 달렸는데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싸게 키우는지를 하는 사람이어서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재능꾼입니다. 능력자예요. 자, 능력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는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능력자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농부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듯이 뭔가를 하면은 분명히 미달은 왜 미달이 이거냐? 미달 다음에 신달이에요. 이거는 정해졌잖아. 미달 지나고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신달이 돼서 열매가 된다고. 열매가 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은 못 먹는 거고. 열매가 될 거 뻔히 아니까 잘 열릴 거 뻔히 아니까 내가 아유 힘들어도 노는 거 좀 덜 놀고 열심히 있잖아. 가서 막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가서 농사 지으면은 많이 가져는 거고. 이건 이치 아니에요? 맞아. 이건 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다 이치예요. 그냥 그래서 이치리자 쓰는 겁니다. 그냥 자연입니다. 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밖에 나가봐야 돼요. 우리 도인들은 도시 속에 삽니까? 아니면 산 속에 삽니까? 왜 도인들은 항상 지팡이 쥐고 산 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 뭐죠. 뭐 산수도인, 무슨 도인은 꼭 산에 있고요. 바위 위에 앉아있든지 이렇더라고.
바위 위에 안 앉아있으면 산 속에 중간에 탁 있고 이래요. 우리가 영화 보든지 뭘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요, 도인들은요, 자연을 보고 이치를 깨닫거든. 아, 때가 왔네. 지금 뭐 할 때네. 지금 비가 올 때네.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열매가 열릴 때는 뭘 해야 되겠다. 이거 보고 이제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연은 항상 순서대로 옵니다.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우리끼리 머리 뜯고 싸워도 자연은 지혜를 가요. 자연은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그 다음날 태양은 또 떠요. 그쵸? 항상 똑같이 오는데 이 조절을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하시죠.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이래 놔놨는데 왜 난 이래 놔놨냐고. 그거는요, 여기가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연은 고정된 겁니다. 이건 고정됐어요. 항상 똑같이 봄, 여름, 가을, 사시가 와요. 이렇게. 이거는 고정됐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추면은. 그런데 나를 알고자 하니 사주팔자를 봐서 내가 아직 덜 익은 열매인지 다 익은 열매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겨우 준비하는 열매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맞추면 되지 거기에. 왜냐하면은 딱 정해졌잖아. 순서는 무조건 다 보게 돼 있어요. 한 채 일본남도 없다. 내가 준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시작 스타트가 어떠냐는 겁니다. 뭐부터 할래 이거예요. 뭐부터 하는데 목화토금수에서 목부터 하면은 화토금수로 가면 되고요. 화부터 하면은 화토금수로 하면 되는 거고요. 금부터 하면은 금수 목화토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 뭐 이제 한데 5명 10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5명 10명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거기에 역할이 있잖아. 내가 중간 지점에서 바톤을 받아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처음 시작한 사람 조금 책임감 좀 있겠지, 그죠? 마무리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책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할이. 그런데 그 역할을 나는 뭐 하냐는 거지. 선생님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중간 할래요. 아니 못해도 내 책임 말고 자기가 없잖아요. 그거 아이가? 얼마나 편해. 10명이 마라톤 애가 우리 팀이 저 팀보다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는 어느 자리에 쓸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쌤 어느 자리에 쓰실 겁니까? 1번에서 10번 중에서 이왕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왕 하는 거 이왕 시작해봐. 네, 왜 물어봐요? 선생님 병월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자 이렇게 10명짜리 있습니다. 다시 뭐 하겠습니까 하면요, 보통 이렇게 간대주동이나 돼가지고 에너지 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한번 내가 시작해볼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뭘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도 했잖아요. 술 먹는 내가 있듯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마지막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잘 좀 해라. 내가 마지막 마무리 해줄게. 마지막 마음도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이 있어. 제일 중간이 뭐냐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도 힘들 것 같고요. 1번에서 10번 중에서 저는 이제 한 7번, 6번, 7번 정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 에너지가 없어. 시작하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은 앞부분에 있으면 되고요. 뒤에 끈기 있게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끈질긴 사람 뒷부분에 가면 돼요. 그렇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만약에 10명이 이겼으면은, 우리가 이제 저쪽 이제 그 다른 팀보다 이겼으면은 일단은 다 같이 이긴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처럼 모든 순서는 주어지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좀 더 하느냐,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알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순서대로 맞춰 들어갈까,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한 시절이 오고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아니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런 사건이 올 수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뭐 김장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못 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김장을 50kg를 담아야 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나는 이걸 못해. 그러면 이걸 해야 되잖아. 그쵸? 이걸 해야 되면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잘해본 사람, 김장 50포기, 100포기 담아본 사람들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평관이 와서 제사를 했다 그래요. 이런 거. 평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나한테 배추가 50포기 와가 김치를 담으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데. 그래서 평관이라는 생각지 않은 사건이 왔어요. 이거를 내가 해결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식신으로 하든지, 식신으로 제사를 이걸 보고 식신 제사 이렇게 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없는 힘을 부려가지고 건으로 있잖아. 그죠? 딱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겁재가 와서 딱 이 평관을 딱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뭡니까? 불러, 돈 주고. 돈 주고 부르면 돼. 얼마나 편해요. 돈 좀 주고 하루 일당 줄게 와가지고 해석하면 내 잘할게 하고 겁재 가서 딱 돈 딱 주고 겁재한테는 정관이잖아요. 나 매일마다 하던 일이야. 맞잖아요. 데리고 와서 돈 많이 주면 돼. 그죠? 겁재가 와서 평관이 왔는데 내가 겁재가 있는 사람은 돈 좀 낸다고 돈 좀 들어간다 생각하고 평관을 제어해도 돼요. 아주 쉽죠? 맞잖아요. 김치 이야기하니까 다 알잖아.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래, 이런 용어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단어가 만약에 모른다,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 책 찾아보니까 그러면 언제든 물으시고요. 그리고 한자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한자에 매이면요, 한자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자를 여기다 대입한 이유는 자연이 있는데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라고 해서 한자를 대입한 거예요. 이 한자가 있어서 자연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편안하게 이제 즐겁게 공부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12주다, 그죠? 오늘은 하루 지났고 11주 열심히 한번 되는데 결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씩 기분 좋으면은 우리 총무님 그거 해서 맛있는 것도 한 번씩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팀을 꾸리면은 또 나름대로 또 재밌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명전 네이버 카페, 명전 카페 있거든요. 거기에 용합방 하면서 제가 하나 만든다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같이 움직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